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늘 벌써 오후 토요일 4시 40분이네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몸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라는 종목은 기본적인 룰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배터리 업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화두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2차 전지 업종이 좋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재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LS 머티는요. 지금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급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 패시브 자금을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시장의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이 LS 머티가 지금 진입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급격한 주가의 변동폭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상승을 이룬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날의 위아래 변동성을 키운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시간 내로 아마 이게 3% 정도 올랐을 겁니다. 사실 이 3% 올랐던 이유 중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자, 오늘은 1부터 10까지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릴 거고 최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 지금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열광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울트라 슈퍼라는 개념이죠. 자, 캐퍼시티의 뜻은 뭡니까? 용량이죠. 예, 용량에 대한 부분을 슈퍼급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좀 코로나가 너무 심하네요. 제가 2번 정도 알았는데요. 요즘 몸살까지 지금 있네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세요. 자, 울트라 캐퍼시티는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한번 들렸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라고 하면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사람들이 전기차 수요를 다시 늘릴 거다. 지금 내연기관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에 어떤 선호도를 추가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효율이죠. 그게 바로 울트라 캐퍼시티인데 기존에 있던 리튬이온 방식과 이 방식의 차이점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1000회에서 2000회 이상의 충방전. 자, 우리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을 자, 앞뒤 없이 좀 이야기를 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휴대폰을 처음 구매했을 때 100% 충전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뭐 한 2주가량은 풀 충전이 되죠.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거의 한 99%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써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더 내려가죠. 뭐 한 6개월 정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80% 정도가 금방 내려가요. 이건 뭐냐면 충전과 방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효율,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 된 거죠. 얘네들은 울트라 캐퍼시티는요. 쉽게 말해서 1만 회에서 한 5만 회가량의 충방전을 하더라도 100%의 성능까지 도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캐퍼시티에서 울트라라는 개념이 적용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울트라 캐퍼시티의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하나 아닙니까? 충방전이라는 거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는 전기차의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이론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4천만 원 정도 하는 전기차, 5천만 원 정도 하는 전기차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폐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대략적으로 5년 정도에 한 번씩 전기차에 배터리를 갈라고 해요. 근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다시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시장에 이런 관심이 생긴 거죠. 근데
1만 회 이상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년 정도 자동차를 타면 바꾸죠. 그쵸? 충분하다는 거죠.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다. 이제 어때요? 좀 쉽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공모주 신규 상장주들과 비교했을 때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 이 둘을 빼고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쵸? 신규 상장주는 하루 이틀 테마에 끝나는데 얘 같은 경우엔 따상상 이후에 또 상한가를 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 맞아요. 이 우리가 이 산업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산업 사이클이라는 거는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 에코프로 머티를 설명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역시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한 과정, 그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17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에서 시작하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코스피 200에 선정이 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이끌어낸 거죠. 어, 코로나 진짜 조심하십시오.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6,000원의 최상단 가격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이 나왔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2만 원이라는 가격 내에 예, 이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매수를 한번 하고 6배의 법칙 36,00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고 넘어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제가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식타지 않겠수 단기 종목 그리고 LS 이렇게 해서 시초가 매수하세요라고 해서 2만 원 언더에서는 이 첫날 상장날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 유입 자금 가능성 이 배터리 업종이라고 딱 표현을 해놨죠. 다시 한 번 더 14일은 LS 머티 시초가 매도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6배는 36,000원 넘으면 내려올 겁니다라고 했죠. 에코프로 머티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이탈 이 뜻을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많은 분한테 제가 보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만일에 이런 문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 4822 8706으로. 자, 구독자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한 번씩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했죠.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코스피 200에 선정되면서 큰 자금이 유입되고 큰 자금이 나가요. 그러면 오를 때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그 룰이 있어요. 룰.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1,000억을 운영하면서 15년 동안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 했었습니다. 자, 이 공모주 IPO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는 10조 원 정도를 운영했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LS 머티는 에코프로 머티는 코스피 200이죠. LS 머티는 코스닥 150에 포함될 수 있는 선정 기준은 다 마련됐습니다. 7천억이 넘게 되면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2조 원 가까운 이 시총은 분명히 선정 기준에 된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있을 이런 패시브 자금의 테스트 물량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만일에 선정이 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언급이라도 나오게 되면 주가는 급등 나갈 겁니다. 근데 나중에 코스피 200이 선정됐을 때는 아니 코스닥 150이 선정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런 흐름을 반영을 하거든요. 항상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1600대 1의 경쟁률이죠.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기관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량에 대한 즉 배정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적은 수량을 배정받는 거 아시죠?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자, 이 부분을 기관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 정리해 놨는데 자, N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티지 룰
방법이라고 적어놨죠. 자, 거래 대응 방법 및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패시브 자금은 벌써 유입과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급등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일단은 첫날 상장에 대한 가격 규칙과 6배에 대한 법칙은 일단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 테스트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제 증권사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신규 상장주 힘드신 거 압니다. 자, 제가 이제 과거에 기관 코드가 있어요. 기관 코드가 있는데 사실 이 룰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15년 전부터. 이게 보통 17년에 대한 라이센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룰을 따를 겁니다. 거래량과 퍼센트지. 요거 다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센싱을 가지고요. 이 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4명 정도만 아마 되면 될 겁니다. 요걸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기관만큼의 청약 배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증권사를 통해서. 근데 이 증권사를 통해서는 아마 그 이런 거 먼저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건을 갖추고 제시를 해야만 될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구독자분께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룰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패시브 자금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께 이 용량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자, 효율에 대한 부분, 충방전의 효율에 대한 부분, 이것만 이제 아셔도 충분한 부분이지만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를 따라갈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룰은 다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퍼센트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에코프로모티는 최하단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인기도 없었고 청량률을 낮추고 얘는요 주변주에 있었던 공매도를 쳤던 2차전지 업종들을 소위 말하는 쇼커버라고 합니다. 공매도 상환이라고 하죠. 먼저 얘를 하단에서 시작했던 거는 상단에서 시작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애들도 떠서 시작하죠. 그럼 공매도를 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데 얘를 최하단에서 시작을 하고 얘네들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애들을 끌어올린 거죠. 이건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때 끌어올리죠. 싸게 사서 갚고 여기서 수익을 내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자, 요것도 있죠. 자, 요걸 봅시다. LNF라는 종목. 이것도 역시나 자,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공매도 상환,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 하단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LS 머티는 어떻게 됩니까? 최상단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흐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혹시나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는 똑같은 흐름을 반복할 거다. No. 시총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요. 공모가 상단에 대한 부분에 시작을 했고 선반영을 이끌어냈던 부분이 있어서 흐름은 좀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룰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자금과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한 2,000개 한번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관심을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액티브는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벤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액티브는요. 펀드 매니저들이 실제로 손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수급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관들 들어오는 거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기타 법인이 12만 주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의도는 뭘까요? 기타 법인이라고 하는 행태는 이 주체는요. 기타 법인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 상장 기업의 뭐 한일시멘트 이런 애들도 자금 집행을 합니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타 법인. 법인 중에서도 증권금융이라고 하는 뭐 증권회사 자금들, 그 고유자산이라고 해서 증권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거래하는 것도
하나의 기타 법인 형식으로 볼 수 있어요. 법인은 법인이지만 기타로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액티브 펀드와 우리가 다뤄야 될 패시브 펀드. 이 패시브 펀드 차이는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맞아요. 펀드라는 거고 지수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게끔 지수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액티브 펀드는요. 실제로 주식을 위로 베팅합니다. 빠질 때는 아래로 베팅하고요.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자, 증권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무조건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뭐 작전이라는 영화 맞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 증권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주문을 넣고 몇 주 사다오, 뭐 주 사다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 오르는 게 투신이 계속 위로 베팅을 하더라. 이런 것들 손절 나오는데 계속 매도하더라. 이게 바로 액티브 펀드입니다. 액티브하게 논다.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추종합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즉 그들의 의도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는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왜? 만만치 않은 시총이죠. 중대형주입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코스피의 중대형주입니다. 얘에 대한 부분도 접근을 기계적으로 접근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지수의 한 영역을 담당한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그들의 의도가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자 여러분들 차트 잘 보시고 수급 잘 보신 분들 있죠.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추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기계는 어떻습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밀어버립니다. 그 퍼센트지율과 거래량 기준을 미흡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거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 그쵸? 반대로 근데도 밀어버리는데도 자 아니면 올라요. 이 위에서 더 크게 올리면서 꼭지를 달더라도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사 있죠. 이런 게 바로 그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서 여기서 내려오는 물리는 과정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한번 차익을 한번 하고 싶으십니까? 얘네들은 기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감정을 무시하고 이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만든 룰입니다. 자, 앞으로 2년 동안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전 작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뭐 이런 말씀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도 금지, 매도 금지 맞습니다. 예, 매도 금지입니다. 다만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는 건 이거는 매도라는 표현을 안 하죠. 주식수를 넓혔다가 줄였다가 넓혔다가 줄였다가 넓혔다가 줄였다가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하나의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15년 동안에 어떤 제가 이 스타펀드 매니저 되는 과정에서도 이 룰을 항상 지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나 질병이 나왔을 때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 근데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네요. 근데 비중 조절을 끝냈을 때는 오케이. 근데 비중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어이없는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결론도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피해갈 건 피해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L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 룰 그리고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자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어떠한 뭐 금전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말 큰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사야 되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날도 역시나 2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시가가 요거는 6천 원이란 건 잊어버리세요. 접근하세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날은 시초가에 파세요. 고가가 37,650원이라도 이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은 36,000원이라는 마지막 구간대 대략 37,500원이었네요. 이 구간을 넘게 되면 밀어버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패시브 자금의 룰이기 때문에 그들 머리 위에서 생각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방을 좀 열어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자, 일단은 어제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한번 쳐볼까요?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시는 분들 여기 다 이제 초청하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일단은 전부 다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이 방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을 땐 다를 거고요.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게요. 구독이라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고요. 만일에 이 텔레그램 방 이런 부분들이 낯선 분들이 꽤나 있어요. 연령대가 제가 올해 53입니다만 저만큼 연령대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큰 어떤 꼭 이벤트일 때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2차 전지 기업들 많이 보유하시고 관심도 많으실 겁니다. 자, 기본적 분석 이게 바로 실적과 매출에 따른 기업 분류인데 기업의 내재 가치죠. 펀더멘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0 종목을 일단 다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사실 어떠한 부분에서 차트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차트보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걸 큰 이제 중기적인 부분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이건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종류별 매매 구간. 자, 뭐냐면 각 업종마다 2차전지도 업종이 있다 했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매매 구간 때 어떠한 타이밍에 접근해야 되는 근본적인 보조 지표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트가 아닙니다. 차트 외에 다른 기술적 부분을 다는 겁니다. 자, 보내드릴 거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도 우리 필요합니다. 핵심 이슈 및 일정. 자, 이 부분 다 보내드릴 거고 참고로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연기금 펀드 매니저 그리고 30조를 운영하는 피비들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를 다니는데 이건 다음 주부터 좀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세미나 한번 할 때는 정말 많은 돈을 이제 받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냥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기관들은 왜 나는 안 주세요? 뭐 이렇게 왜 돈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만 보세요. 꼭 약속입니다. 약속. 예.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유동성 즉 시장 조성자들은 사실 공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정말로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시장 조성 참여자들은 패시브 작업을 운영할 때 지수가 3% 5% 오르게 되면 동시호가에라도 몇 천억을 베팅해야 됩니다.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이렇게 꼭 베팅해야 되는 이 의무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뒀어요. 왜 이 손실 부분을 여기서 메꿔라. 자, 근데 불법적으로 그런 조성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데 이 공매도 금지라는 종목들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종목이 해당돼 있는지. 12월 24일이 배당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배당을 받는 마지막 날인 거 아시죠? 이 하루만 보유하더라도 그때는 원래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주식을. 네, 공매도를 쳤더라도 이때 전에는 쇼커버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비싼 값에 사가라. 불법이니까요. 그때 이 일정을 넘어버리게 되면 다시 조치가 나올 수 없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건 자,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급등락 되는 부분 이날도 변동성이 작지 않지 않았습니까? 26,000원까지 갔다가 31,900원까지 갔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 외로 3% 올랐죠. 이 룰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초반에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31,700원이죠. 이날의 고점이 얼마입니까? 31,900원이죠. 기계 즉 시장의 사전 시장 조성자들이 이 마이너스 구간과 플러스 구간에
기계 설정을 해놓고 그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이 훼손분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 외 방식으로 끌어올렸죠. 이게 룰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잘 되셨을 때는 주위에 힘든 분들한테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LS 머티라는 거 혹시나 뭐 어떤 지분법이기에 대해서 LS와 LS 전설 아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아들이 생기면 이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시면 안 돼요. 즉 얘에 대한 가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다른 애가 모회사 연관회사가 좋아진다? 이런 결론은 사실 제가 20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도 없었습니다. 자, 볼까요? 상장되기 전에만 뚜렷했죠. 두산도 이렇게 주가가 상장 전에만 이렇게 있을 뿐이지 두산 로보트의 상승이 있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럼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지분 가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에코프로 아, 이날 오른 거는 탄산 리튬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 즉 리튬 가격이 올라서 오른 겁니다. 지분 가치가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정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있죠.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 그렇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이제 룰을 따를 거예요. 패시브 자금, 기계가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그 기계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15년 동안 어떻게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냐고 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별거 없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한 2,000개 한번 좋아요 한번 되는지 보고 제가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연구소로 초청해서 저번에도 달마다 제가 한 번씩 초청해 드렸죠. 소정의 상품도 드렸고, 자, 일단은 자, 어떻게 하냐면요. 15년 동안 있었을 때 저는 시장이란 걸 먼저 봤어요. 최근에 뭐 제롬 파월이 그다음 뭐 하마스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이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저희 시장은 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도 역시나 그렇고. 산업을 봅니다.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자, 그러면 만일에요. 이 업종이 지금 LS 머티가 포함된 업종은 뭐죠? 2차 전지 산업이죠. 그럼에도 테슬라 주가는 안 좋죠. 왜? 성장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나 양자 컴퓨터 쪽으로 보자. 자, 그러면 이 분류 내에서 우리는 성장 산업은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2차 전지의 확대를 안 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든 LS 머티든. 그러면 배터리, 자,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누죠. 울트라 캐파시티도 하나의 산업이 형성됐죠.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가 성장 산업이 아니고 배터리 산업이 성장을 하는구나. 왜? 얘가 해결돼야만 전기차 수요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자, 이걸 파악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업종이 흐름이 좋은가? 머크,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머크, 그다음 뭐 화이자 뭐 모더나 주가 흐름 어떤가? 임상이란 데이터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가? 성공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 바이오를 또 나누는 겁니다.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그 암만 치료하는 것인가, 면역을 올려서 다른 암도 치료하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각, 파운드 패밀리스 어느 쪽을 공략하는가. 이 업종 단계에서 결국은 배터리죠. 실수 확률을 0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요. 그래서 1,000억을 다루면서도 항상 1,000억씩의 수익을 냈고요. 코로나 때는 6,000억 정도 수익이 나서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종료하게 됐죠. 사실 예기치 못한 사건은 시장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대응이라는 부분인데 그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손절이과 차익이 아니라는 거죠.
근거 있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세력이 존재합니다. 빠지는 걸 더 빠지게끔 하는 세력, 상승하는 걸 더 크게 상승시키는 세력이죠. 자, 그 부분은 시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산업이 형성되고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 산업이라는 게 있었죠. 테마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였죠. 국내도 역시나 그렇죠. 진단키트, 마스크, 실제로 수익을 발생시켰죠. 사이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이클, 때로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구분하지 않는 법. 모든 우량한 종목, 성장세가 있는 종목도 항상 맞았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만이 중기 투자와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 그 어떤 포인트를 이해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풀어가 보시죠. LS 머티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대응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과 산업과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과 실시간 교류할 수 있게끔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을 올 때 때로는 어떻게 한다? 날짜를 좀 변경하자. 태풍이 오거나 기상이 안 좋게 되면 날짜를 좀 변경해서 오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꼭 올라야 된다고 한다면 시장의 산업군이 형성돼 있는 이런 산업과 업종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변수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룰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제가 100만 명 구독자 있었을 때 여러분들 뭐 곁을 떠나게 돼서 정말 좀 아쉬웠고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LS 머티리얼 주주분들 파이팅이고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건전한 게임의 건전한 방식을 통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번에 책 보내드린 거 다 받으셨죠? 이번에도 추첨을 통해서 책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잘 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자, 주식타짜 화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